兄弟と暮らすことだけど、何より自分の夢尊重してくれるんだなと思って、で僕はこの時にちょっと誓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ね。全然まだまだ未熟な人間だけど、いつかもっと頑張って、いつか立派なパフォーマーアーティストになる日が来ればですね、政治家ができないことをなんか芸術家とか民間レベルで何かなせるような、なんかそんな人になろうと思って、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我々が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小さ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やっぱり少しずつ積み重ねることでいつか大きな成果が得られることを信じてですね、これはもう取り組むしかないと思います。 통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일을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70년 넘게 통일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통일은요, 주변에 오는 저 탈북민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면은요, 그 친구의 장점도 보이고요, 단점도 보입니다. 단점은 극대화하고요, 장점을 최소화시키면요, 그게 결국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皆様こんばんは。私が川崎恵子です。今夜は28独立宣言について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たが、お恥ずかしいことに私は3.1についてはいろいろとどういうんですかね、学校で学んだこともありますし、いろいろと知識をある程度は持っていましたが、28についてはよく知りませんでした。今度こういう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ことになって、自分が28についてあまりにも知っていることがなくて、慌てて、YMCA に電話をしました。そして担当の方から書籍を送っていただきまして、それを読み込ませ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それを読みながら、感動の連続でした。3.1、独立宣言が、どういうふうにして出たか、そして3.1独立宣言がこの朝鮮半島だけでなくアジアのすべての人たちの活動の基本になり、今日までもそれが脈々と流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事実なんですが、それの先駆けとして日本にいた朝鮮半島からの留学生11名の方々が、独立宣言を作成し、朗読し、その11名のうち9名は逮捕され、2名はソウルへ行って、その28独立宣言が基礎になって3.1独立宣言文が作成され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それを読んだとき、私は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まず私も日本で生まれ育った在日としてとても誇らしかった。そうなんだ。日本で勉強していた朝鮮半島の青年たちが祖国の未来のために本当に親身になって頭を突き合わせて考え、文章を作り、そして公表するに至ったんだと思いました。で、この28独立宣言の目的というのは、正義と自由をもとにした民主主義を成し遂げるということです。正義と民主主義をもとにしたというのは今も同じですよね。時代は変わっても正しいことは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今も私たちは正義と民主主義のためにいろいろな活動をしております。そして2番目にビジョンは世界平和と人類の文化に貢献する。これも今の世にそのまま通じますよね。私たちが今やっているのも、私たち、アクション・フォー・コリア・ユナイテッドの、
スローガン自体がワンドリーム、ワンコリア、ワンワールド。そのワンワールド、全世界の人類の平和と文化に貢献するという、そういう普遍的なことをその頃すでにちゃんと作り上げ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からそれを達成する方法として生存のために自由を行使する。武力構想ではなくて理にかなった日本植民地化した朝鮮半島を植民地化した日本政府に対してもひっくり返すじゃなくて私たちを独立させ一緒に発展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理論を打ち出しました。今私たちがしているのもこの流れに沿ってやっ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今不幸にも現在、朝鮮半島は韓国はもちろん自由も民主主義も存在します。そして、高度な経済発展によって韓国の人たちは、幸せを謳歌していると言えます。でも半分の北朝鮮は暗黒の地です。夜の地図を見ると真っ暗ですよね。その真っ暗なのは物理的に真っ暗なだけではありません。実際北朝鮮の人たちはみんな真っ暗な中にいます。監獄の中にいるのと同じです。本当に、極端な表現をすれば奴隷と同じです。2300万北朝鮮の人たちがそういう環境の中で何の権利もなく何の自由もなく一日一日を命の危険に怯えながら暮らしています。それを私たちはそのまま放っておけるでしょうか。それでは私たちの目的は達成されませんよね。どんな方法を通じてでも北朝鮮を民主化し、北朝鮮の人たちにも人間の社会というのはこんなに素晴らしいものだよということを伝え、一緒に歩んでいく統一コリアを作り上げてこそ私たちの目的が達成されるの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最近ムン・ジェイン政権が北朝鮮に宣伝物ビラとかね USB とかいろいろなものを送り込めないように法律を作りました。表面的には金正恩とムン・ジェインさんが手をつないで統一がどうのこうのって言っています。でもその法律はどういう法律でしょうか。北朝鮮が実施している外部の情報を完全に遮断しようというそういう政策に追従して外部からの情報を一切入り込めなくする悪法なんですよね。北朝鮮の人たちをそのまま放っておい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名前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いうバリッとした名前があります。でもそれは北朝鮮の国民を指す名称ではありません。本当に 1% ないし 2% にも満たないトップだけが所有する名前なんです。じゃあ残りの人たちを全部犠牲にしてムン・ジェインさんが進めているそういう金正恩との統一というそういうことに一緒に乗っかっていけるか。それはできない相談じゃないですか。私たちは万民のための
正義であり、万民のための民主主義であり、万民のための、どうかな、自由だと思っておりますから、それ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本当に、たくさん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韓半島にルーツを置く私たちだけではなく、全世界の人たちの力を一つに集めて、韓半島の民主化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今、地球規模で一番大きな問題は韓半島、特に北朝鮮の問題です。もちろん、世界にあちこちで紛争とかはあります。でもそれはどこまでも紛争に過ぎません。朝鮮半島の分断は二次大戦が終わるときに、韓半島の人たちの意思には関係なく、ソ連、中国、アメリカ、イギリスも入りましたかね。そういう外部の勢力によって東西勢力の接点として朝鮮半島が分断されたのです。でもその分断された北朝鮮でどういう政治が実施されたか、自由と民主主義のない国がどんな様にな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は、朝鮮半島の南北があまりにも如実に表しています。本当に条件で、考えるならば、韓国よりも北朝鮮の方がもっと発達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どうしてか。北朝鮮には地下資源がザクザクとあるからです。今、韓国は地下資源がありませんから、すべて輸入したり、技術で生きていってますよね。でも北朝鮮はそうじゃない。本当に何でもあります。北朝鮮にいたとき、私がそういう地下資源の専門を、地下資源を専門に調査する職場にいましたから、よく知っております。うちの職場の方たちが言っていました。北朝鮮でまだ発見されていない鉱物はダイヤモンドしかない。ダイヤモンドもそのうちに発見されるだろう。それくらい地下資源がザクザクあります。その北朝鮮がその地下資源を一つも生かされないで、何のためにこの21世紀にみんな韓国の人たちも日本の私たちも毎日おいしいものを食べ、毎日楽しいことをやって暮らしていけるのに、あの人たちは一食の食事のために命を懸けなければならない。本当に犬や猫さえも食わないような、牛や豚でも食わないような、そんなもので命をつながなければならない悲惨な状態にいつまでも放っておけますか。それはできない相談だと思います。私は特に私一人が脱北し、その後私の娘家族3人が日本へ来ています。あと4人の子どもたちとその家族が12人ほど北朝鮮にいます。彼らのことを思うと本当に夜は徹夜で眠ることができません。どうなってるかも分かりません。今どういうことになったか。コロナというのを口実にして金正恩が一切遮断をしました。外部から手紙も行きません。それからお金も行きません。品物も行きません。それに、地方にいる人たちが電話をかけようとしても平壌へ行けないから電話もかけられません。だから私の家族が死んだんだか生きたんだかさえも分かりません。今こんなところがありますか。アフリカの片隅でも同時に電話ができますよ。一緒に顔を見ながらお話できる時代ですよ。そうなのに北朝鮮だけはできないのです。この想像のできないようなとんでもない社会を
良くするために、何とかして民主化するために、私たち、朝鮮半島にルーツを持つ者たちだけでなく、日本の皆様、世界中の皆様のご協力が必要です。今日、この28、独立宣言の記念、講演を、するにあたって、私が皆様方にお願いしたいことは、この28宣言の精神は今日までも受け継がれていますし、これから先もこれを成し遂げ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世界がみんなが朝鮮半島問題を解決すれば、21世紀の世界平和は保障され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だから皆様、私たちと一緒に本当に、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안녕하십니까. 저는 28운동의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백관수 그 선생의 그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는 28운동 100주년 기념일 때 동경에 있는 그 YMCA에 가가지고 제가 이 강연도 했고 같은 사람들 인사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28운동이 있은 지 10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쉰둥이, 한국말로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50세 되던 해에 저를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2월 8일이 되면은 매년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또 술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28운동의 기념식을 이렇게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지만 이번에 강의를 부탁을 받고, 또한 제가 항상 생각하던 28운동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의미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이번 오늘의 강의를 102년 전에 있었던 28 독립운동의 현대적인 의미, 그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제가 잠깐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8운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계의 이 독립운동 가운데에도 적국나라의 수도인 동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주체 세력들이 젊은 유학생들이 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28운동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그 내용에 나오는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8운동은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총력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방에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끝에 가면은 이 28운동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특징, 첫 번째는 그 목적이 뭐였었나,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였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현대 동북아시아 또는 세계 정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제가 분석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 독립선언서 그 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족은 영원히 고상한 문화를 유하였고
반만 년간 국가 생활의 경험을 유한 자라 단연간 전제 정치하의 해독과 경우에 불행이 오족의 금의를 지하였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법을 소하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오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할 줄을 선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무슨 이 독립선언이 끝나냐면은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자기들의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허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위를 취함으로써 독립을 기성하기를 이에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28운동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목적이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예요. 두 번째 그 28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지향하는 그 비전이 뭐냐면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28운동의 특징은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28운동의 그 특징 중에 목적이 뭐냐면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 두 번째 비전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공헌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는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위를 하겠다.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 그 다음에 자유의 행위.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28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정의와 자유를 내용으로 한 그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적대 세력은 그 당시에 그 19세기 말에 항상 세계적으로 있었던 식민주의 또는 군국주의에 대한 반항이었었죠. 그러니까 식민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성취, 이것이 이제 28운동의 그 첫 번째 그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 뭐냐면 그 당시에 파리 세계 평화회의 또는 국제연맹을 지향한 그러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방법론은 뭐냐면 자유의 성취를 위해서 한국 민족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28운동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특징은 식민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또한 국제연맹을 달성하는 일, 그리고 자유의 행위로서 독립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그 특징이 현대 사회, 국제사회라든지 동북아시아의 정세라든지 미국의 상황 이걸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옛날 10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에는 민주주의를 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특히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크게 나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정 전체주의, 중국의 공산당 독재주의라든지 또는 무슬림의 근본주의, 그 중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군국주의, 주체사상주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신종 전체주의 국가의 사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그 전체주의 사상이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로 되어 있죠. 두 번째 현대 그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는 많은 학자들 얘기로는
새로운 신좌파주의, 뭐 계급 투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반인종 차별주의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환경주의라든지, 무정부주의라든지, 무도덕적 자유 이런 것들을 주하는 그러한 그 신종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좌파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 이 세력이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신종 전체주의, 중공의 공산당이라든지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슬림 세력의 전체주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두 번째 이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면은 신좌파주의,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뭐냐면 이 계급 투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좌파의 그 집단 독재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방인종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형태의 좌파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세력이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28운동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이 민주주의 제도를 방해했던 세력들에 대한 저항으로 나왔던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현대에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28운동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100여 년 전에는 식민주의라든지 군국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건설을 얘기했지만은 현대 와서는 신종 전체주의, 중국의 공산당이라든지 북한의 주체 세력이라든지 모슬람 세력들의 전체주의 이러한 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건설, 또 나아가서는 신좌파주의 사상에 대한 민주주의의 건설,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민주주의 28운동의 특징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세계 만국평화회의와 그걸 기초로 한 국제연맹을 결성하는 거였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결성이 돼가지고 많은 공헌을 한 것이죠. 네, 그러한 정도의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공헌하기 위해서 그 당시 28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현대보다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현대 유엔이라든지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이 K-POP 같은 걸 중심으로 한 인류 문화의 공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참된 세계 평화, 국제기구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많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어떠한 문화를 충족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 28운동의 목적이었다 한다면은 지금 그러한 정신이 아직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28운동의 현대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아직도 세계의 평화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한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은 침체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28운동 때에는 국제평화라든지 세계평화회의라든지 국제연맹을 통해서 했다 한다면은 현대 와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28운동의 정신이 아직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8운동의 특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유의 행위. 자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떠한 민주주의라든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 이팔운동이 있을 때는 필요한 것이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이었었죠. 개별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어떠한 독립운동. 근데 그것이 현대 와서도 그러한 자유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포퓰리즘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시위를 벌인다든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포퓰리즘과는 다르게 우리가 참된 아까 말씀드린 세계 평화 인류의 문화, 더 나아가서 신종 전체주의에 대한 반항, 또한 신좌파주의에 대한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의 행위라는 것이 현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팔운동 당시에도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행동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 더 나아가 신정 전체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건립,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자유의 행위를 해야 된다면은 그것이 현대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팔운동 당시에는 독립운동이었지만 현대 와서는 그것이 자유행동이 특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자유의 행위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원비아라고 하는 학생이 북한에 갔다 붙잡혀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추록을 했지만은 방면이 됐지만은 죽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부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도 북한에 대한 이 인권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는 북한의 이 해외에 있는 구자를 동결시키는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신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 또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유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가 개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많은 일본의 개인적인 자유 행동을 하는 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 행위에는 개인적인 힘이도 필요하지만 행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팔운동 당시에는 자유의 행위로서 하나의 학생이라든지 또는 어떤 집단의 3.1운동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집단적 행동이 있었지만, 현대에도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미국 내 북한 인권 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운동이 있고, 한국은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이 있고, 또 일본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런 인권운동이 단체적으로 이끄는 걸 볼 때, 이러한 단체적으로 하는 사회 자유의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팔운동 당시에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유행위가 했던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사상이 지금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행위, 단체적인 어떠한 그 시민 단체적인 자유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제기구도 있지만은 어떤 국제적인 그 이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유행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빨운동 때에는 당시에는 자유행위로서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만주에 있는 어떠한 그 조선 독립단 사건들이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그 이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빨운동이 있었던 그러한 같은 형태의 자유행위가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종합하고 싶은 것은 이빨운동의 기본적인 뜻이 그 당시에 식민주의 또는 군국주의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중국의 공산당이라든지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지 또는 모세름의 어떠한 정체주의 사상 또는 신종 어떤 좌파주의 이러한 그 사상에 대항해서 참된 자유민주를 수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지금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빨운동 목적에 관한 현대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빨운동은 그 당시에 세계 평화회의와 국제연맹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지향하는 걸 추진했었는데 현대 와서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위해서 참된 민주주의를 그러한 그 독재, 전제주의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또는 좌파 사상에 대항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빨운동의 그 자유의 행위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끝났지만 현대 와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보호하고 찾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개인적인 또는 시민 단체적인 또는 국제적인 국가적인 의미의 범위에 그러한 그 자유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이빨운동이 주는 현대적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빨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는 전체주의와 신좌파주의를 대항하는 데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를 이루는 일에 자유의 행위로 개인적일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일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행위의 그 이빨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빨운동이 102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현대에 와서도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상, 목적이라든지 그 지향하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자유행위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이 지금도 현대사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사상을 모든 나라에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민주주의 사상에 그 다음에 세계 평화에 인류 문화에 또 자유행위에 우리가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그 아버님이 동경 유학 시절에
감옥소에서 쓰신 그 한시가 있는데 그 한시가 동유록이라고 그래요. 동경 감옥에서 쓴 시라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간단히 읽어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령 때는 2월이건만 봄 기운 아직도 어이 더딘가 새 다다미 크기의 감방창 아래에서 역시 나홀로 모르니련가. 그리고 끝에 시 한 구절을 더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위가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으니요 밑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으니요 굽어보든 우러러 보든 부끄러움 없으니 무슨 뉘우칠 일 있으리요. 커다란 오름으로 적을 꾸짖었으며 사람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도의가 이미 분명하거늘 무슨 잘못 있으리요.